블록체인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를 지내신 이상지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금 빨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요즘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P2P랑 탈중앙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블록체인 하면은 가장 기본이 이제 탈중앙화.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한 이런 내용들을 은행에서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 같이 우리 고객들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에는 은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행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우리끼리 이때 이제 피어라는 그 영어가 P2P의 P는 영어로 피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피어라는 건 우리 동료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옛날에 그 논문 심사할 때 피어 리뷰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때 피어도 논문을 내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이 같은 동료급이다. 그래서 피어 리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피어는 우리끼리 한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중앙이 은행에 사라지니까 그걸 이제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하는 그거를 P2P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탈중앙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네. 은행은 은행 자체로 신뢰도를 갖는데 네. 탈중앙화, 개인 간의 신뢰도는 이건 또 어떻게 신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에서 바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네. 은행이 우리 신용도를 평가를 해주고 관리를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끼리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라는 게 어차피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 한 거래를 투명성 있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투명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보가 우리끼리 하다 보면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익명성, 암호화시켜서 이제 익명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우리끼리 한번 거래한 거를 은행이 관리해 주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니까 절대 변하지 않게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불변성. 요 4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우리 신뢰도를 스스로가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네, 그 4가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블록체인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정확히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네. 예. 정의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에. 네. 그러면 블록체인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블록체인. 블록에 체인을 거는 걸까요? 이런, 네. 개그 욕심도 아닌데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거의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었어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때 블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난 거래 내용 그거를 하나의 블록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은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한정한 블록에 담지를 못하고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10분 동안 일어난 거래 그거 중에서 이제 한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골라서 이렇게 담은 것 그거를 이제 블록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네. 일어난 것들을 네. 데이터가 쌓이는 거군요. 10분 동안만 거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 다음 10분 동안에 일어난 거래는 다른 블록에 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블록 따로 저 블록 따로 하게 되면은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인처럼 연결하는 걸 블록체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쇠고리처럼 이런 체인으로 직접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암호 기술이 들어갑니다. 암호 기술. 네. 그 블록을 암호로 한 그 값을 주소로 쓰면서 그 주소를 그 다음 블록 만들 때 그 전 블록에 있는 암호화된 주소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걸 다시 암호화를 시키면은 연결되어 있겠죠. 만약에 누가 앞에 걸 바꾸면은 뒤에 거를 같이 바꾸지 않으면은 일관성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인으로 연결하는 순간 블록과 블록이 이어지면서 누가 함부로 한 블록을 바꾸면은 그 다음 블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바꾸면은 그 뒤에까지 계속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해킹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스마트한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군요?
이제 스마트 계약, 우리가 이제 실제로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전 넣고, 음료수를 빼먹는 그 기계 있잖아요. 네네. 이 기계는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를 넣고 500원짜리를 딱 뺐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서름돈은 500원을 주죠. 그게 이미 기계 속에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객들하고 주인이 이제,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하는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벌금 얼마 내고, 이런 내용들을 미리 프로그램으로 짜놓고, 그걸 그런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은 예치한 돈에서 그냥 무조건 빼갑니다. 이거를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변호사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하니까 굉장히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하는 걸 바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정말 이 첨단된 고도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특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암호 관련 특허도 많을 것 같고, 대표적인 블록체인의 특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블록체인, 지금은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뜨게 됐을 때 그 전에 머클이라는 분이 이제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암호화시키는 그 기법을 나무 구조처럼, 그걸 이진트리라고 그러는데, 그 구조로 만드는 특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08년에 처음에 비트코인 시작할 때 이미 그게 만기가 돼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아직 만기가 안 됐다면 우리가 이걸 쓸 때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저걸 돈을 줘야 되겠죠? 로얄티를. 그러면 이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특허가 그만큼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활성화됐죠, 특허가. 저희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을 알기 전에 비트코인을 먼저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핵심 기술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도 분명히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은행이 없어지고 우리끼리 나누어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피어 투 피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입니다. 아하. 우리가 서로 블락에 만들어진 승인된 데이터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분산 원장입니다. 나눠서 갖는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스마트 계약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용도 줄이고 또 변호사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하나 있죠. 분산 원장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이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기술 속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이더리움은 그걸 눈치채고 이더리움 때부터 이제 스마트 계약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도 있고 분산 원장 기술도 있고 스마트 계약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들락날락 오르락내락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저거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IBM이라는 데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때문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IBM은 하이플레저라고 재단에서 만드는 그 분산 원장 기술을 갖고 아예 암호화폐를 안 만드는 방식으로 이걸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기술 중에 분산 원장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네네. 스마트 계약은 들어간 데 있고 안 들어간 데 있고, 네네. 암호화폐도,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분산 원산 기술이에요. 분산 원장 기술. 원장을 분산해서 공개적으로. 그거는 필수적으로 모든 블록체인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NFT 토큰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NFT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주실까요? 네. 사실은 블록체인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쭉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내용들이 바로 NFT. 원래 영어로는 그게 뭐의 약자냐면은 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Non-Fungible이라는 뜻은 대체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원짜리 돈을 1,000원을 빌리고 빌린 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를 갚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은 두 가지 다른 돈인데 대체가 된 거죠. 네.
이와 같이 지불할 수 있는 돈은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하겠죠. 1이더를 빌렸는데 1이더를 갚으면은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대체 가능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펀지블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넌 펀지블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디지털로 고양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어떤 작가가 이제 그걸 만들. 근데 고양이 모양이 다른 고양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막 이제 NFT로 등록해 팔았어요. 그럼 그때 이 고양이와 저 고양이는 가치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고양이를 한 마리 이제 얻어가지고 다시 갚아야 될 때 다른 고양이를 갚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교환이 대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것도 디지털로 만드는 콘텐츠를 NFT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NFT는 지불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마치 토지가 있을 때 토지 대장이 있듯이. 그래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그래피, 크립토 토큰이라 암호화폐라고 그러고, 그거는 지불 수단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NFT는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원본임을 증명하는, 거기는 소유권도 있고 저작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원본이니까 저작권이 분명히 또 존재가 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NFT로 등록된 자산을 팔고 살 때, 이때는 바로 앞에 이야기한 대체 가능한 토큰 이더리움, 이걸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지불은 암호화폐로 하고 지불 대상이 되는 자산의 원본 증명하는 게 바로 NFT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의 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암호화폐라든지 또는 NTF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실제로 블록체인의 진정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의 센서들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할 때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보안 때문에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되면서 앞으로 많이 뜰 것 같아요. 그거는 암호화폐하고 별도입니다. NTF하고도 별거고, 그러나 기존의 보안의 취약점을 이미 분산 원장을 관리했을 때 보안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많이 입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물 인터넷하고 연계되는 그런 미래 가치, 블록체인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더 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상지 박사님 고맙습니다. 패널의 배경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